화면과 같이 웹브라우저의 전체 화면을 기준으로 마우스 휠을 돌리거나 또는 키보드를 움직여서 이 화면을 슬라이드 시키면서 페이지를 보여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 이미지 박스의 전체 화면 스크롤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 해당 모듈의 환경 설정을 보면은 기본적인 이런 내비게이션 도트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탭과 이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계속 추가를 하거나 또는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해당 화면을 클릭 후 드래그 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은 크게 배경 이미지 또는 동영상 파일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은 보면은 이렇게 영상이 이 해당 화면의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되고, 두 번째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배경 이미지가 이 전체 화면에 꽉 차게 보여지게 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이 배경색이 약간 그라데이션 돼서 보이고 있죠. 그것은 보시는 것처럼 배경색을 하늘색에서 이 짙은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을 45도 각도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0도는 이 화면상의 하단 6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시계를 봤을 때 6시 하단을 기준으로 0도,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45도, 90도, 180도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45도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파란색이 그라데이션 되어 보이게 되는 거죠. 색상은 최대 3개까지 해서 그라데이션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박스의 정렬이 있는데, 이 컨텐트 박스는 이 기본 설정에서 지정하는 내용의 넓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 현재는 내용의 넓이가 800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이 해당 화면에서 실제 내용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되겠죠. 즉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넓이가 800 픽셀로 제한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기준, 박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박스의 위치를 현재는 첫 번째는 센터의 미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운데 보이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박스가 이 오른쪽 하단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콘텐트 박스를 라이트 바텀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 텍스트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웹 에디터 화면이 흰색이다 보니까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이 임시 배경색을 이와 같이 지정을 해서 보면은 편집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라이트 바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의 정렬까지 나는 오른쪽에 맞추고 싶다 하면은, 그것은 이 에디터 내에서 해당 텍스트의 정렬을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와 같이 완전 오른쪽에 정렬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설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자동 높이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실제로 해보죠. 기본 설정에서는 각 슬라이드 되는 화면의 높이는 무조건 전체 화면 또는 이걸 전체 화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정된 높이만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특정 슬라이드는 해당 내용에 차지하는 만큼만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슬라이드를 시킬 때 맨 밑에는 카피라이트를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카피라이트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체 화면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맨 뒤에다가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서브가 아니라 메인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메인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배경색은 검은색으로 하고, 편집할 때도 한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뭐 카피라이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뭐 이렇게 쳤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색상을 흰색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걸 체크를 안 하고 보면은 이제는 네 번째 슬라이드가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전체 화면을 차지하게 되죠. 자, 이거를 이때 이 자동 높이를 체크를 하고 보면은 이제는 카피라이트 부분은 카피라이트 영역에 차지하는 만큼만 슬라이드가 되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자동 높이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각각의 화면에 어떠한 내용을 넣을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는 건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웹 에디터로 직접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넣는 거죠. 현재는 모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첫 화면도 그렇고 두 번째 화면도 그렇고 이 세 번째 이 부분도 보시면은 세 번째 첫 번째 슬라이드죠. 이와 같이 웹 에디터 내에서 자체 제공하는 이 이미지 박스를 이용해서 그곳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넣은 것 뿐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웹 에디터만으로는 내가 해당 화면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모자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화면에는 어떤 게시판에 최근 글 리스트를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셀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는 이 페이지에는 이 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셀을 하나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셀 추가를 형제 셀로 해서 넣고, 자, 지금은 이 모듈이 전체 화면으로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추가한 셀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작업 메뉴에 수정한 셀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모듈을 임시로 그냥 전체 화면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체크를 하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추가된 셀이 여기 보이고 있죠. 이것도 작업 환경 설정에서 각 셀의 구분선을 임시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게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추가된 셀이 이거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모듈을 그냥 샘플로 아무거나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셀의 아이디는 셀의 02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듈은 이거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다시 이 해당 전체 화면 스크롤 모듈의 환경 설정 들어와서 그냥 요 사이에다가 넣어 볼까요? 예, 여기다가 이제는 셀 불러오기를 통해서 좀 전에 추가한 이 셀 자체를 이 세 번째에다가 삽입을 하겠다. 즉 삽입이라기보다는 이동시키겠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겠죠. 자, 이 상태로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에 있던 셀은 없어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셀에 세 번째가 되죠. 세 번째 이와 같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셀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 셀을 등록하고 그 셀에 원하는 모듈을 넣고 그 셀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원하는 화면에다가 삽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원래대로 화면 전체를 사용하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보통 이렇게 텅페이지 스타일로 할 때 상단에는 어떤 메뉴가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럼 상단에 메뉴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라면은 이 전체 화면 스크롤의 형제 셀로 위쪽에다가 어떤 메뉴가 들어가는 셀을 삽입을 하는 거죠.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등록한 셀은 이 전체 화면으로 이 모듈이 가리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잠시 전체 화면은 꺼두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에 셀이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다가
모듈로 메인 메뉴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셀을 이 가운데로 정렬을 해서 보이고, 배경색도 한번 흰색으로 채워보죠. 그리고 투명 정도는 한 70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이 노출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일단 바꾸지 않고 확인을 해 보죠. 그 상태로 이거를 다시 전체 화면으로 돌려 놓겠습니다. 그럼 역시나 안 보이죠. 왜냐면은 이 수정한 셀 선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면은 이 셀 01이 이 전체 화면 모듈이 들어있는 셀이고, 좀 전에 추가된 셀이 이 셀 03이죠. 이 셀 03부터 모두 노출 순서가 100으로 똑같죠. 노출 순서가 똑같으면은 나중에 보여지는 셀이 위에 덮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메뉴가 들어있는 셀은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노출 순서를 높이면 되겠죠. 그래서 셀 속성에 들어가서 100보다 큰 101로 해도 되고, 뭐 적당히 200 정도로 해보죠. 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는 위에 보이게 되고, 아까 흰색을 약간 70%의 투명도를 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각각의 슬라이드 되는 화면과 어떤 이 메뉴를 동기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이 스크롤 화면과 메뉴 링크 동기화 기능입니다. 지금 현재는 메인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메인 메뉴라는 것은 현재 이 셀에 들어있는 모듈명이 나오는 거죠. 그걸로 하고, 나중에 이 도움말을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이 각 메뉴의 링크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각 화면별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메뉴를 어떻게 지정해라, 링크를 설명이 되어 있고, 이미 기존에 이 메뉴 관리의 기본 메뉴에서 미리 이 3개만 이렇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전에 메인 메뉴를 연결했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시키면은 자동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뉴까지 하이라이트가 되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거꾸로 클릭을 하면은 슬라이드 화면에 해당 화면까지 자동으로 스크롤 되어 보이게 되겠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 스크롤 화면과 메뉴 링크 동기화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화면이 나온 김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이 내용의 넓이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스크롤 반복은 이 마우스 휠을 계속 내리면은 더 이상 이제 끝이면 안 내려가죠. 근데 스크롤 반복을 체크를 하면은 더 내리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옵션이 이 스크롤 반복이고, 이 내부 여백은 각 화면의 상하 좌우 여백을 지정한 겁니다. 여기서 반응형 여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웹브라우저의 넓이가 768픽셀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하 좌우를 모두 5픽셀로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지정을 하지 않았죠.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기본 설정된 이 값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768보다 작은 상황에서만 여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화면 스크롤 해제 넓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600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브라우저의 넓이가 600보다 적어지는 시점에서는 이와 같이 화면 스크롤 기능이 해제가 돼버리면서 스크롤이 그냥 일반적인 스크롤처럼 각각의 화면의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화면에서는 이 스크롤 기능이 해제되는 것이 보기 좋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이것을 지정할 수가 있고, 이걸 0으로 하면은 당연히 0보다 작은 화면은 없으니까 무조건 스크롤이 반영되어 보이게 되는 거죠. 스크롤 속도는 현재 1000분의 1초, 1000분의 500초로 되어 있죠. 즉 0.5초간
스크롤이 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의 도트 스타일은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현재는 오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보이는 거고, 왼쪽에서 보여줄 수도 있고, 여백은 이 오른쪽 화면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서 이 도트를 보여줄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하는 거고, 도트 간 여백은 요 사이에 여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 도트의 색을 흰색으로 하고 80%의 투명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넓이와 높이를 모두 12픽셀로 해서 동그란 원이 되게 한 거고, 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도트는 노란색으로 보여주고 12픽셀의 높이를 12로 했기 때문에 약간 타원형의 도트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서브 슬라이드는 여기 보시는 이 좌우 이 슬라이드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인데요. 뭐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약에 서브 슬라이드는 안 보여주고 이 하단 요걸로만 보여주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넓이를 그냥 0으로 지정하면 되겠죠. 또는 투명도를 여긴 0이 없으니까 그냥 0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0으로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좌우는 없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서브 슬라이드 도트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아래 스타일이 되는 거고, 사용자 추가 스타일은 만약에 기본 제공되는 이런 스타일 외에 내가 좀 더 변형을 해서 스타일을 구성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직접 CSS 스타일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콜백이라는 것은 이건 이 풀페이지 JS 플러그인에 대해서 좀 아셔야지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콜백 사용법에 대해서 좀 매뉴얼을 정독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셨다라면 이와 같이 뭐 애프터로드, 언리브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을 직접 여기다가 코딩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면은 전체 페이지가 깨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겠죠. 이와 같이 이 전체 화면 스크롤에 대한 환경 설정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고, 기본적으로 이 하단에 카피라이트를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자동 노출을 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항상 이 메뉴가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하단에 카피라이트도 고정되어 보이게 할 필요도 있겠죠. 자, 그때는 먼저 기존에 만들었던 거는 제거를 하고요. 이 카피라이트는 제거를 하고, 그럼 이 상단의 메뉴를 셀을 별도로 추가해서 했던 것처럼 이 하단에 들어가는 것도 셀을 추가를 해야겠죠. 셀을 사실 자식 셀로 해도 되고 형제 셀로 해도 됩니다. 자식 셀로 하면은 이 전체 화면 스크롤이 들어있는 모듈의 자식 셀로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전체 화면 이거에 가려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형제 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그냥 배경색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고 여백을 한 25 주고 정렬을 가운데로 하고 최소 크기를 한 30 정도로만 해서 확인을 해 보면은, 자, 이와 같이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보이는 셀을 지금 원하는 거는 항상 밑에 보이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스크롤 여부에 관계없이 셀의 위치를 항상 고정시킨다는 이 체크 박스인데, 이걸 체크를 하시고 위치를 레프트는 0, 이제는 탑이 아니라 바텀이 되겠죠. 바텀 0, 그리고 크기는 100%, 그래야지 전체 화면을 꽉 차지할 테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단에 항상 보이게 되는 거고, 이곳에다가 적절한 카피라이트 모듈을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좀 더 한다라면은 셀 속성에서 해당 배경의 투명도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줘서 이 전체 화면이 항상 이렇게 보이게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전체 화면 스크롤 모듈을 이용해서 텅페이지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